모발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병까지 가져오는 질환이고요. 또 여성 탈모 환자 중에서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한 40대, 50대가 한 18만 명 정도로 한 37%이고요. 이 중에 50대 환자는 한 10만 명으로 약 21%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수리 쪽이 비어있고 이러면 누가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고 외출하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탈모 환자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대인기피나 이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신체 이형장애 같은 이 정신질환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뭔가요? 실제로는 외모에 결점이 없거나 뭐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소한 부분인데 이 본인 스스로는 되게 심각한 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막 여기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데요. 뭐 심각한 외모 강박이나 또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아, 간혹 주변에 보면 분명히 예쁜 정상 체중인데 네. 본인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거나 외모에 집착해서 자꾸만 성형수술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 이 완경 전후에 겪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기 자신의 좀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그리고 뭐 소화기 질환, 그리고 이 심혈관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탈모가 심각한 경우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고요. 또 당뇨로 사망할 확률은 놀라지 마세요. 거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탈모는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증상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유전, 감염, 질병, 또 스트레스, 뭐 다이어트나 임신, 또 빈혈, 갱년기 등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러니 내가 유전력이 없거나 갱년기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고 언제 어떤 이유로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에 비해 중년 여성들의 탈모는 좀 달라요. 이 안드로겐형 탈모라고도 부르거든요. 안드로겐형 탈모요? 네, 이 완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분비량이 많아지거든요. 이때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일종의 급성 탈모로 보고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이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우울증 발병률이 한 30%나 낮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좀 촉진을 해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히 허영심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을 좀 지키려는 중요한 방어 기제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좀 유지하거나 뭐 체형이나 피부 관리 등은 이 노화에 대한 무력감을 좀 줄이게 되고 또 삶에 대한 통제력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남성, 여성의 그 탈모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남성형 탈모는 크게 정수리 쪽이 비는 타입이 있고요. 이마 쪽으로 해서 헤어라인이 뒤로 후퇴하는 이마의 M자형 탈모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형 탈모는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데 이 헤어라인은 유지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발선에 따라 안쪽에 빈 곳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머리카락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남성분들은 비교적 티가 나게 탈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만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이 유지되니까 티가 네. 안 나서 네. 이게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탈모가 시작됐다는 걸 인지하기까지가 평균 한 7.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탈모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과 같죠.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탈모
탈모가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남보다 좀 더 나은 외모가 살아가는데 편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요. 무려 90%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외모가 좋아지면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85%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그 외모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모 시장에 큰 손으로 여성이 등극했는데 그 비율이 60%라고 그러고 또 남녀 40대 분들이 한 40% 정도로 탈모 제품을 많이 구매했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도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기, 두피 전용 샴푸 이런 것들 엄청 구매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탈모인이라면 정말 안 해본 시도가 없을 거고 또 안 써본 방법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르는 탈모약은 혈류 개선을 통해서 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인데요. 하루에 두피에 직접 한 2회 정도 도포를 하는데 이게 또 꾸준히 해줘야 하고 중단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이 번거로운 걸 무릅쓰고 열심히 한다고 쳐도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피 가려움이나 발적 같은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요즘 많이 하는 모발 이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절개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이 뒷머리에서 피부를 절개를 해서 모낭을 채취를 하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식할 수는 있지만 이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절개 모발 이식도 있긴 합니다. 개별 모낭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취를 해서 흉터가 남지는 않지만요. 또 가격이 비싸고 또 성공 확률도 조금은 낮다는 게 문제죠. 아, 이 뚜렷한 해결책은 아니네요. 뭔가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최고 매출 200억 신화의 주인공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탈모. 과연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엔 모발 건강에 관한 이야기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신화선 어벤져스. 나 순 많아지지 않았어? 네. 엄청 많아졌지? 아, 이제. 기도 좀 많이 생기신 것 같고, 맞아. 네,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좀 동안이 되는 느낌이야. 저도 너무 건조해지고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많이 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엄청 많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머릿결이 푸석이면 나이가 몇 살 또 들어 보여. 맞아요. 머릿결이 네, 좋고 맞아요. 풍성하면 좀 어려 보이거든. 맞아요. 근데 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암만 해도. 그러게요. 나 진짜 뭐 삼손처럼 파워 딱 생기면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뭐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나가고 외부에서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일상적인 걸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상을 되게 편안하게 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죠. 그녀의 건강관리 루틴을 살펴볼까요? 탈모의 시작이 스트레스였다고 믿는 신화선 씨. 그래서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는 아유 오늘 이렇게 바쁘시.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수업 받으러 왔습니다. 일찍 나오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바로 보컬 트레이닝.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바운스 없어서 바운스 없어요.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나 비브라토. 그대 이름은 바람 평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던 경험을 떠올렸다는데요. 혹시나 시원하게 노래 부르고 나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제2의 꿈을 위한 도전이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4학년이에요. 실용음악과 4학년 보컬과로. 메디칼이라는 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성대를 사진을 찍고 성대가 20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그 취미 생활을 겸사겸사 한번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끝에 이제 노래를 했고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뭐 한 8시간씩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페이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노래가 성인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다고 하니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 건 맞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요즘 애들보다 더 가꾸는 게 많으신지 아니면은 타고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범접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엄청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서는 휴식을 좀 취할까 했지만 건강 루틴이 이어집니다. 온종일 외부에 있었으니 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였을 텐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씻는 거랍니다. 아, 예. 저는 유수분 밸런스 때문에 꼭 밤에 해요. 샴푸 후 머리를 말리는 일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찬바람으로 두피부터 모발까지 꼼꼼히 말리는 건 기본.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정수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귀가 오고부터 쭉 이어진 관리법의 공통점 혹시 찾으셨나요? 네, 모두 모발과 두피 관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잡고 샤워까지 마쳤는데 뭐가 또 남았을까 싶지만 집 한편에 마련된 명상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편백향을 맡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랍니다. 정신없는 하루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머리에 열이 오르고 두피 환경이 망가지기 쉬운데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공간인 셈입니다. 명상의 마무리로 목 스트레칭은 꼭 해준다는데요. 마무리적인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두피로 좀 잘 되게끔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목 근육이 좀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피를 위해서도 항상 목 스트레칭을 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죠.